비행기 안에서 물도 못 마시고 막 쓴 다음에 휴대용 프린터 비행기에서 출력한 거예요. 저희 승무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호스트가 되면 진짜 모든 스케줄을 다 짜야 되기 힘든데 이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던지고 이제 대충 알아듣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그다음 K방산에 대한 좀 우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동 3국을 갔었는데요. 이제 호주 해군에서 호위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의 국기를 타이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루마니아와 폴란드 출장에는 내외 관심도가 커져서 넥타이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상대 국가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이 출장의 핵심적인 동력이 방산 수출이었던 만큼 K 전통무기 컬렉션 루마니아와 폴란드 장관의 캐리커처 얼굴과 그리고 또 한국식 이름을 저희가 지어줬습니다. 루마니아 장관과 손도장을 즉석에서 또 고안을 하셔가지고 한국식 악수 방법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고, 그 미끄러내서 또 보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도장도 함께 더 빛날 수 있었고요. 도장이라는 것이 저희 약속과 신뢰의 상징이잖아요. Promise and Trust 이런 문구들도 함께 보도에 이어져서 나오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 선물은 사실 주는 사람이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걸 잘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코시니아 카미슈라는 폴란드 장관이 전통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딱 보고 아신 거예요. 현재 폴란드로 수출하고 있는 무기와 매칭되는 조선시대 무기들이구나. 근데 마지막으로 거북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가 이제 함정을 수출하진 않았는데, 아, 이게 지금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들이고 함정만 우리가 수입하면 아, 컬렉션 다 모으는 거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너무 놀랐죠.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단번에 캐치를 하셨고, 준비했던 의정과로서는 다 같이 너무 뿌듯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 또 회의가 있구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예, 지난 폴란드가 작년 12월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입장을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 출장을 가서 장관님께서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22년 11월에 체결한 442억 달러 규모의 총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그 물량을 그대로 우리는 수입하겠다. 라는 것을 확약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제 2차 이행 계약을 2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9월에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데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거의 K방산이 이제 사실 뻗어나가는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 유럽 내에도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기존의 어떤 방산 강국들이 있습니다. 근데 폴란드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과 계약했을까에 대한 관심과 얼마나 K 무기체가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슈가 됐던 거였거든요. 이제 저희가 사실 올해 24년에 전략적으로 생각한 거는 사실 루마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이행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면서 이 폴란드라는 나라를 시작으로 유럽 권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점 역할이 되는 거죠. 무기 체계라는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수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루마니아를 선택했고, 작년 이제 하반기에 1억 불짜리 신궁 수출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또 신궁이 또 추가 수출을 또 고려하고 있고, 1차 폴란드가 되면 그 다음은 루마니아가 될 거고,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중유럽을 이제 확장시키고, 중동 3국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이집트, 이라크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러 나라 또 협력의 네트워크가 또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권역별로 현재 지금 정말 많은 어떤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신속함이 생명이라서 사실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출장 결과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면, 어딘가 이제 회의에 참석하고 비행기 안에서 물도 못 마시고 막 쓴 다음에 비즈니스석에 계신 상부장님께 결과를 보고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승무원들이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굉장히 또 놀라웠던 포인트는 그 휴대용 프린터 갖고 다니잖아요. 비행기에서 출력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런 신문물은 처음 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정책관실에 오려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밤도 많이 셀 수 있고, 준비 전부터 출장 중에도 체력을 요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조금 많이 힘이 들어서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충 알아듣는 거지 뭐 그걸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훌륭한 통역 장교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자협의체에 참석을 하게 되면 20개국이 영어를 하는데 영어의 20개의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나라별로 그 영어를 쓰는 그 억양이라든지 단어라든지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눈치가 많이 늘어가지고 단어와 분위기를 보면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점차 갖추고 있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저 중동 가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저쪽 상대방도 그렇게 영어권이 아니니까 또 잘 못 하는데 서로 이제 듣고 싶어하는 의지만 이제 되면은 바디랭귀지와 대화가 되더라고요. 보름에 한 번 외국 국방부 출장 가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해외 국방장관 방문 준비하기. 하나, 둘, 셋. 장관 외국. 준비. 외국 장관 방한 행사 준비. 사실 준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행사를 호스트를 하면 훨씬 더 행정적으로 준비할 게 많거든요. 외국에 저희가 가게 되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들이 출장단 내부로 한정이 되는데 이제 한국에서 방한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광범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작년에 사실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호스트가 되면 진짜 모든 스케줄을 다 짜야 돼요. 특히 고위급이 되면 그 세부적인 시간 단위의 동선과 플랜비까지 해야 돼서 진짜 너무 힘든데 거의 매달 한 서너 건의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좋은 점이 대충 짜서 보고 드리고 요 정도밖에 못 하겠습니다. 이제 던지고 이제 하루 전날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장관님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계획입니다. 보내드리면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 실장님, 차관님, 장관님 다 이해해 주고 계셔서 실무 과장으로서 정말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 안보의 중요성 그리고 군사력 건설의 중요성을 너무나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기 체계 생산도 중단하고 병력 규모도 줄이고 없애는 건 한순간이었는데 다시 건설하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국민적 저항도 크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북한의 실제 하는 위협을 지난 70년간 대비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실전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면서 그 성능을 검증한 것이 오늘날의 K방산의 경쟁력이 된 것 같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방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 외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언제 꽃 피울지 모르는 협력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무자 때 호주 담당이었습니다. 호주와 왜 우리가 협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호주와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일이잖아요. 폴란드도 폴란드? 폴란드랑 어떤 협력을 우리가 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실무자 때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폴란드하고 너무나 협력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은 국방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관님부터 해서 그 실무자들까지 우리 국방 외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방산 수출이라고 하면 경제적 이익의 어떤 그냥 일반적인 수출과 이제 사실 같이 함께 섞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약간 방산 수출이 약간 특별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기 체계를 개발해서 우리 내수용으로 우리 군에다가 이제 납품하고 이제 군이 운용하고 사실 이제 한계에 왔거든요. 수요와 공급처럼 대규모 물량을 납품해야 그 단가가 떨어지고 이제 업체는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첨단 기술을 또 이제 연구하고 선순환 구조로 돌게 되거든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이 수출이 잘 되면 군사력 건설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거고 결국 이게 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제에도 이득을 줄 거기 때문에 성원과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방 외교 앞으로 더 기대해 주세요.